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아이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피가로라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요. 바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주인공 이름이었죠. 피가로의 결혼은 세비야의 이발사를 잇는 후속편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결혼 준비로 바쁜 피가로와 그의 약혼녀 수잔나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피가로의 약혼녀 수잔나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백장님이 결혼 선물로 방을 마련해주고 또 침대까지 주신다고 하니 그저 좋아라만 하는 바보 같은 약혼남 피가로 때문이었죠. 으이구 이 바보야, 넌 그게 좋니? 아니 또 왜 그래? 맨날 구박만 하고. 수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알마비바 백작 때문이었어요. 그 전부터 수잔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알마비바 백작이 백작의 집 안에 피가로와 수잔나의 신혼방을 마련해줬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백작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바보 같은 피가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으니 수잔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피가로는 백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지만 곧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한 피가로는 아리아 당신이 춤추기 원하신다면을 부르며 수작을 부리겠다면 기꺼이 그 장단에 맞춰주겠다며 자신도 그 계획에 맞서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잔나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시종 케루비노가 수잔나를 찾아왔어요. 케루비노는 백작의 어린 시종으로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마는 쉬운 남자였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백작 부인 로지나에게 반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케루비노는 백작 부인의 시녀인 수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며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잔나와 인사를 나눈 케루비노는 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수잔나를 만나고 싶어 애가 탔던 알마비바 백작이 은밀히 수잔나의 방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다른 누군가가 먼저 와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알마비바 백작은 수잔나를 보자마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말만 하라며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어요. 그러나 또 갑자기 들린 발걸음 소리에 알마비바 백작 역시 급하게 소파 뒤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작 부인 로지나의 음악 선생님인 돈 바실리오가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바실리오는 수잔나에게 케루비노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케루비노가 너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지. 백작 부인에게 자기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이야. 바실리오의 말에 알마비바 백작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가 나 자리에서 뛰쳐나왔고 어쩌다 보니 케루비노마저 숨어있던 자리에서 발각되어 그 자리에 모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백작 부인을 사랑한 시종, 그런 시종을 도우려던 하녀, 그런 하녀를 몰래 만나러 온 백작까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백작은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아니 너 이 녀석! 그럼 이제껏 내가 한 말을 모두 들었겠구나.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리. 케루비노가 변명했지만 알마비바 백작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백작은 케루비노를 전쟁터에 군인으로 보내버리라고 말했고 케루비노가 수잔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피가로는 유명한 아리아 더 이상 날지 못하리를 부르며 케루비노가 가는 길을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가로는 백작 부인 로지나를 찾아갔어요. 로지나는 알마비바 백작이 수잔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리아 사랑을 주소서를 부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 로지나에게 피가로가 백작을 골탕 먹일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죠. 피가로의 계획은 이랬어요. 수잔나가 백작을 유혹하는 가짜 편지를 보내고 그 자리에 남자인 시종을 여자로 변장시켜 데려다 놓으면 알마비바 백작이 크게 당황하고 골탕을 먹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덤으로 모두를 불러 그 광경을 구경하게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로지나는 곧바로 수잔나를 불러 편지 이중창으로 유명한 아리아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를 부르며 백작을 유혹할 가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수잔나, 나를 믿으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쓰면 돼.
자, 받아 쓰렴. 오늘 저녁 산들바람이 불 때 숲속 작은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라고. 사실 두 여인은 피가로도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알마비바 백작은 수잔나의 마음을 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돈을 아주 많이 준다는 말에도 수잔나는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녀가 돈주머니를 받아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피가로만 없으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백작은 긴 고민 끝에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어요. 그는 이쪽의 승리다 라는 아리아를 부르며 앞으로의 일을 정리했어요. 피가로가 예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간 돈을 약점 삼아 늙은 하녀 마르첼리나와 피가로를 억지로 결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마을에는 의사 바르톨로 그리고 그의 친구 바실리오 등 피가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수잔나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렇게 바쁘게 결혼식을 준비하던 도중에 피가로는 돈을 빌렸던 마르첼리나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가로와 수잔나는 절망했어요. 빌린 돈을 갚던지 늙은 하녀와 결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결혼 준비로 이미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고 피가로는 꼼짝없이 나이 많은 마르첼리나와 결혼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피가로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간신히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어버려 고아로 자랐는데 결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부모님을 찾아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피가로는 자신의 팔뚝에 남아있는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문신이라며 이 문신을 아는 사람만 찾으면 자기가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마르첼리나와 결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의기양양해 있던 마르첼리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문신을 본 마르첼리나는 피가로가 바로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의사 바르톨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가 피가로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법원의 문을 열고 수잔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피가로의 빚을 대신 갚겠다며 백작이 주었던 돈주머니를 들고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르첼리나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마르첼리나는 수잔나에게 그 돈을 모두 도로 가져가도 좋다며 자신은 아들을 찾은 것에 만족하고 지금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에 더해 의사 바르톨로까지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 미안하다며 한 보따리의 돈주머니를 건네주었죠. 그렇게 백작의 못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피가로와 수잔나는 오히려 더 큰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수잔나는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가짜 편지를 남몰래 백작에게 전달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결국 수잔나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한 알마비바 백작은 그날 저녁 조용히 그녀가 기다리는 나무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뒤엔 몰래 그를 따라가는 피가로가 있었습니다. 피가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장을 할 남자시종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수잔나가 백작과 몰래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가로는 그곳으로 가 두 사람의 만남을 엿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로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분명 수잔나의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피가로는 충격을 받아 중얼거렸어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나는 배신당했어. 하고 말이죠. 그러자 어둠 속에서 조용히 좀 해. 백작한테 들키겠어. 라고 구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 목소리는 분명 수잔나의 목소리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수잔나와 백작 부인 로지나가 생각해낸 작전이었어요. 수잔나와 로지나는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백작과 피가로를 모두 골탕 먹이기로 한 것이었죠. 잠시 후 어두운 숲속에서 백작이 수잔나의 옷을 입은 로지나를 껴안으며 나타났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수잔나가 아닌 자신의 부인 로지나였습니다. 결국 백작은 부인 로지나에게 사과하고 모두가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스토리상 전작인 세비야의 이발사보다 먼저 작곡되었어요. 이 편이 1편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귀족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 수 없을 뻔했지만 당시 인기 있는 음악가였던 모차르트가 대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 간신히 공연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피가로의 결혼은 초야권이라는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재미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노래들로 가득 찬 오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초야권이 뭐냐고요? 그건 학교 역사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